코스닥 연봉을 보면 올해 1년 동안 11%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 더욱더 지수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의 영향이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금투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상인데, 결정하는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그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행하라는 건 거의 없는데, 대표님. 딱 안경을 쓰시는군요. 날씨였습니까? 네, 오늘은 무슨 컨셉이십니까? 척척 박사 컨셉이고요. 우리 주식과 재테크의 척척 박사를 건대 강연에 초대합니다. 제가 원래 퀴즈 프로그램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들 중에 아마 미국 프로그램이었을 텐데, 퀴즈를 한 문제 맞추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게요. 한 문제를 맞추면 10만 원을 줘요. 근데 거기서 스톱을 하든지 10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고를 하면 두 번째 문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맞추면 20만 원이 확보가 되고, 틀리면 10만 원도 못 갖고 하나도 못 갖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두 배씩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상금이. 멈추면 거기서 상금은 끝나고, 계속 하다가 틀리면 빵원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건대 때 최고 상금 320만 원 1인당을 말하는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320만 원 6번을 맞추면 최고 상금 320만 원. 그리고 제가 총 상금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명의 320만 원짜리 6문제 다 맞추는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한번 1시간 동안 퀴즈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주식, 경제 상식에 좀 내가 강하다, 우리 이세무사 얼굴 보고 싶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건대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특별한 공연이 있는데요. 밸런스 합창단의 공연이 있고요. 그 밸런스 합창단은 얼마나 훌륭한 합창단이냐? 대전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11월 9일날 국무총리배 전국 합창대회에 본선에 진출한 팀이 공연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대 강연에 오셔서 합창도 즐기시고 퀴즈도 보시고, 또 11월 9일날 밸런스 합창단 응원도 와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오는 거는 따로 링크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응원을 오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건대 강연에 오시는 건 고정 댓글 링크에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몇 분이 오시는지 알아야지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의자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하시고 저희 회사에서 문자를 받으시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바로 합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88% 하락했네요. 제가 팔자를 좋아하는데 0.88% 상승했으면 좋았을 텐데 0.88% 하락했습니다. 2610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보다 조금 더 빠졌네요. 1%가 빠져서 765.79포인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제 나스닥 지수가 1%가 빠졌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1% 정도 빠져도 뭐 적당히 비슷하게 빠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한번 연간 상승률로 볼까요? 지금 어찌 보면 오늘이 이제 10월의 절반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월 다 갔어. 2024년 10개월이 거의 다 지난 거고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12개월 중에 2달 남았다는 얘기는 2024년이 거의 다 간 거고요. 2024년 한번 외국 증시들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우지수인데요. 다우지수 2024년 13%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2024년 1년 동안 지금 현재 오늘까지 22%가 올랐습니다. 1년 동안 22%가 올랐어요. 야, 원래 미국은 그런 거야. 그럼 한번 유럽을 볼까? 유럽. 독일 지수가 1년 동안 16%가 올랐습니다. 16%. 스페인 지수가 1년 동안 18%가 올랐어요. 자, 그 다음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1년 동안 17%가 올랐어요. 대만 지수가 1년 동안 무려 29%, 나스닥보다도 더 강하게. 왜냐? TSMC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럼 중국 상해, 본토 상해는 못 올랐겠지, 또는 홍콩은 못 올랐겠지. 자, 홍콩 항생 지수가 1년 동안 19%가 올랐습니다. 홍콩이 뭐 지수가 맨날 떨어져갖고 노가웃이 되네, ELS 판매 큰일 났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올해 1년 동안
10% 이상이 올랐고요. 중국 상해 지수가 1년 동안 7%가 올랐습니다. 중국, 상해, 홍콩, 일본, 유럽의 각 나라들, 또 미국의 다우, 나스닥, 지금 다 보여드렸지만 평균값으로 한 10%에서 15%. 제일 많이 오는 나라 대만 30%, 나스닥 20%. 그럼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거래소 지수는 올해 1년 동안 1.69%가 빠졌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균값으로 주식을 했다면, 거래소 종목만 했다면 올해 약간의 손실이 났을 거야. 약간의 손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거래소만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오히려 코스닥 비중이 더 높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코스닥 연봉을 보면 올해 1년 동안 11%가 빠졌습니다. 심지어 연중 1년 동안의 저점은 22%가 빠졌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1년 동안 20%가 올랐는데 우리나라 코스닥은 연중 최저점이 작년 대비 20%가 빠졌었고 오늘 기준으로 작년 대비 종가 기준으로 11%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망해야 되네. 모든 기업들 다 망하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판단을 하던지, 아니면 왜 빠졌을까? 빠진 이유가 해결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접근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죠. 왜? 망한 나라에서 살면 뭐예요? 반대로 원인이 뭐였을까? 그 원인이 해결이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일단 원인부터 찾아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해보다 올해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의 문제고요. 저는 거기에서 특히나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 더욱더 지수가 많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의 영향이 저는 한 80% 이상이라고 봐요. 금투세의 영향이 80% 이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보러 야 네가 뭔데?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 답글 다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저는 지금 거의 4,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정치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리고 제가 뭐냐고요? 저는 세무사입니다. 누구보다 세금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슈퍼겜입니다. 누구보다 주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속성을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논리의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지수는 어느 나라 거를 클릭해도 평균값으로는 10% 상승, 많이 상승한 나라는 대만 30%, 나스닥 22%, 일본도 17%, 18%가 상승을 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는 마이너스 1.5%, 코스닥은 심지어 마이너스 11%. 그럼 우리나라만 빠진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나온 악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매년 다른 나라는 상승했는데 매년 10% 빠졌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기업이 망했고 지수가 이미 빵이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나라 원래 기업 풍토가 그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왜? 기업 풍토가 그럼 30년 전, 20년 전부터 그랬고, 북한과의 대치 상황도 30년이 뭐예요? 6.25가 1950년인데, 지금 2024년이니까 70년 동안 남북 분단이 있는데, 그럼 남북 분단 때문에, 또는 기업의 아주 미성숙한 풍토 때문이라면, 그러면 30년, 50년 쌓여서 외국은 매일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떨어졌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미 빵이 됐어야 돼.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굉장히 큰 편차가 났던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건 올해에서의 재료를 찾아야 되고요. 그 올해에서의 재료는 저는 80%는 금투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금투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예상인데, 결정하는 사람들 마음이겠지만, 그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강행하라는 건 거의 없는데, 약간은 자존심 같은 거겠죠. 끝까지 버티다? 그래,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게 진짜 자존심인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폐지 발표하면 우리가 엄청 고마워하고 막 엄청 폭등할 줄 아는데, 그동안 빠진 게 너무 많아갖고, 다른 나라들은 10%, 20% 오를 동안 이미 10%가 빠진 상태면 30% 격차거든요. 대만하고는 40% 격차예요, 코스닥은. 코스닥은 10%가 빠졌고, 대만은 30%가 올랐으니까 40% 격차거든요. 금투세 폐지 지금 나온다고 40%가 오를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자해지 측면에서는 금투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10월의 중순이 지나서 2개월 반이 남았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강행을 하든지, 유예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빨리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
강행을 해갖고 하한가 두 방을 맞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없어져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나쁜 게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2달만 남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금투세가 강행이 되는지, 유예가 되는지, 폐지가 되는지를 말을 안 해주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을 안 해주는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어제 뭐 나스닥 1% 빠졌으니까 우리도 1% 빠진 거는 뭐 연동성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 30년 전부터 매년 그렇게 약했냐? 아니에요. 올해만 특히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 2700에서 2750 정도는 와 있어야 될 차트예요. 지금 하반기 들어갈수록 지금 약하다니까. 8월 5일 이전의 고점, 여기죠, 여기. 한 2700, 2750. 8월 5일 이전의 고점을 회복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나라의 차트를 찍어봐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되게 합당한 위치는 2700, 2750, 2800 여기인데 요 정도의 위치라면 사실은 되게 마음 편할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5일의 저점, 9월의 저점, 10월의 저점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다행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차트 결론 내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거래소 비중, 시가총액 비중 높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여기서 이틀 이렇게 올랐다고 삼성전자 바닥 찍었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 바닥을 찍은 건 지나야 하는데 그 지나는 수준이 기간이 좀 길게 지나야 되고 바닥 대비 상승률이 좀 높게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연중 최저점 지난 지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바닥을 논하기엔 좀 이르다.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오늘 양선 잘 나왔고 8월 5일의 저점 또 9월의 저점이 모건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거의 뭐 목표가 반토막 냈을 텐데 그때보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 LG에너지솔루션 음선 나왔지만 플러스 마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2% 하락 마감했지만 제약바이오주의 강세는 무시하면 안 된다. 현대차, 셀트리온도 오늘 조정받았고 뭐 이 정도까지고요. 코스피 200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에서 현대모비스 오늘 7% 상승, 현대글로비스도 7% 상승, 현대차 그룹주에서 현대차와 기아는 떨어졌는데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꽤 올랐고요. SL도 올랐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2차전지,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 오늘 원전 관련주는 또 뭐 민주당에서 뭐 재료가 나왔죠. 탈원전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재료가 나오면서 탈원전 수정 얘기 나오면서 도대체 금투세 폐지 얘기는 왜 안 나오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오르면서 방산주의 역사적 신고가가 대단히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LIG 넥슨도 오늘 1.8% 오르면서 역시 신고가 근처다. 그래서 지금 LIG 넥슨,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방산주고요. 방산주의 강세는 뭐 지금 이스라엘이나 러시아나 뭐 지금 전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아니 러시아 전쟁은 진짜 2년 넘은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지. 뭐 오늘 코스피 200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이 워낙 크니까.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있죠. 셀비온 오늘 시초가 대비 시초가가 25,000원이었는데 종가가 2만원. 그래서 결국 음선 마감했다. 신규 상장주죠. 펩트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사적 신고가 근처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위고비가 난리가 나면서 어제는 블루엠텍이나 뭐 D&D 파마텍이나 이런 신규 상장 비만 치료제가 강세였다면 오늘은 오리지널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 시총도 2조 정도 되는 펩트론 오늘 24% 올랐습니다. 거래 터지면서 유한양의 음선 나왔지만 뭐 이렇게 뭐 큰 대음선은 아니고요. 하나인더스트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업 분할 종목 잘 가고 있고 대화제약 역시 오늘 비만치료 관련 제약바이오, 랩지노믹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나이백도 그렇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관련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날라갔다. 대장주는 펩트론이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오늘 전체 등락 현황 중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탑 30, 상승률 32가 대원제약 6%입니다. 그래서 탑 30, 30등, 2,000 종목 중에 30등, 거의 100개 중에 1등이거든요, 거의. 100개 중에 1등이 6% 올랐다? 그럼 이거 단기 매매로 시초가에 서서 종가에 사서 내가 한 5% 수익 내락률이 1, 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자들도 이런 약세장에서, 음선 나오는 약세장에서는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특히나 좀 상승률이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탑 30 오른 종목들 대다수가 제약바이오다. 뭐 제넥신도 있고 펩트론도 있고 랩지노믹스, 대하제약, 셀리드, 명문제약, 진양제약, 딱 봐도 그냥 비올, 대부분 나이백, 뭐 대부분 큐리옥스 바이오, 텔콘, RF제약 거의 다 제약주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조정을 받았지만 시가총액이 큰 애들은 조정을 받았지만 펩트론 위주로 비만 치료제 위주로 제약바이오 위주의 초강세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현대글로비스가 7%, 현대모비스가 7%, 이게 탑 30에 들었다라는 거 대단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결론, 제약바이오주가 오늘도 열일했다. 지수는 떨어졌는데, 야, 나스닥 1%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1% 떨어지는 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1년 동안으로 보면 대만은 30%, 나스닥은 20%, 거래소는 부합, 코스닥은 10%가 넘게 빠졌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그랬잖아. 원래 그랬잖아. 아니, 원래 안 그랬어. 원래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지수가 0이 됐어야 돼. 원래 안 그랬어요. 올해 특히 심한 거예요. 올해 특히 심한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올해 특히 심한 이유를 그럼 똥폭탄에서 찾든지, 뭐, 맨날 뭐 똥 들어간, 뭐, 풍선 온 다음에 거기서 찾든지. 근데 저는 금투세라고 보고 있고, 금투세 지금 2달 남았으니까, 2달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연말이 당연히 나와야 될 시점인데, 제 말은 강행을 하든, 왜 그렇게 자신 없어요? 강행을 하면 강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든지, 아니면 유예를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2달 반 남았는데. 어쨌든 그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지수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명확하다.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재료의 악재의 소멸은 호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악재는 일단은 불확실성의 악재는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2달 안에. 왜? 아니 강행이 돼도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강행이 되든 폐지가 되든 확정은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강행이 아닌 유예가 아닌 폐지라면 꽤 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만 못 간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배고프게 됐고요. 화이팅!